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운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최종익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원가회계 수업을 당연히 교실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2주 정도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터넷 PPT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교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을 테인데 교재는 그 수업 계획서에 따라서 그 수업 계획서를 보고 마련을 해서 같이 보면은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아니면 학교에 올 때까지는 이 동영상 강의로 함께 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그때까지는 이 동영상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원가 회계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이전에 회계 기본 과목인 회계 원리와 그리고 재무회계이란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조기업의 회계를 다루는 회계 분야로서 크게 두 분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제조기업의 제품 제조 원가 계산, 또 하나는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되어지는 원가의 분석과 그다음에 해석의 분야,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관리자를 위한 그 원가 분석 분야, 이렇게 두 분야로 크게 나눠지겠습니다. 자, 먼저 원가회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원가회계는 제조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원가가 투입되었는가를 측정하고, 그리고 제품의 제조원가를 산정하면서 나아가서 이를 토대로 매출원가, 그리고 영업손익 등의 경영성과를 측정함과 동시에 정확한 재고자산을 가액 선정을 통하여 재무상태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원가 계산 분야입니다. 또 하나의 분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원가 분석 기법을 통해서 예산 수립과 통제, 그리고 단기적 의사결정, 신제품 개발,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 등의 사업 타당성 검토 등과 관련되어지는 원가 분석과 관리 분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요 부분을 주로 이제 원가 계산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밑에 이와 같은 부분을 원가 분석 혹은 관리 회계 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원가 회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서 도입을 위해서 회계정보 이용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을 이제 회계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이전 그 회계 과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해관계자 혹은 정보 이용자는 큰 부류로 내부의 경영자 집단과, 알고 있는 부분이죠. 내부의 경영자 집단과 그리고 집단과 외부의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정부 혹은 세무 당국 등, 그리고 종업원, 기타의 여러 분석가라든가, 혹은 뭐 경쟁 기업이라든가, 혹은 뭐 또 다른 산업 여러 전반,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정보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자, 기업이 이렇게 빙빙빙 돌고요. 그 기업과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한 묶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외부 이용자들한테는 재무회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충분한 거였습니다. 재무회계에서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재무회계는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로서 기업의 경영에 일상적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기업의 외부에 있으면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 등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 이와 같은 집단의 재무회계가
공헌을 하는 회계 분야였으면 내부적으로 경영자들, 즉 기업의 내부에서 기업의 경영과 관리에 참여하면서 기업과 이해관계를 하는 집단, 이 경영자를 위해서는 매니저리얼 어카운팅, 관리회계라는 그 회계 분야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두 개의 큰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은 재무회계는 첫 번째로 다양한 내외부의 이해관계자의 공통된 정보,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즉 이때 이제 GAAP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GAAP는 가장 그 최상위의 KIFRS, 즉 한국 채택 기업 회계 기준이 있었고,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업종별 회계 준칙들, 이와 같은 것들이 GAAP일 텐데, 이러한 재무회계에 그 제공되는 정보들은 누구나 다 그 약속된 용어와 그리고 양식들에 의해서 공통되어지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GAAP를 준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나만 어떤 뭐 독특한 용어를 사용한다든가 양식을 사용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양식 혹은 용어들이 전부 기준에 있는 이와 같은 양식들을 따르고, 그리고 용어들을 따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양식과 용어들을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재무회계 정보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은 과거 사건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관리회계 분야는 내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적합한 특수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떤 특정한 양식이나 일목요연한 그런 그 표이란 것들이 있다기보다는 알아서 일목요연하게 만드는 이러한 그 양식이나 표가 되면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거의 정보를 물론 토대로 해서 분석도 가해지고 하긴 하겠지만 미래의 의사결정과 관련되어지는 분석자의 주관적인 어떤 태도나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준거 규정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없다라는 점이죠. 왜 여기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이렇게 두 개의 분야로 그 특성을 살펴보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원가회계라는 분야가 재무회계적인 측면과 그리고 관리회계적인 측면의 두 분야의 하부 시스템으로 원가회계가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라는 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무회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 원가회계가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서 원가를 집계하고 공시를 함으로써 제품 제조 원가 계산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조 기업의 재고 자산 평가를 하고,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제품 제조 원가 계산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는 그 제조기업의 그 특성을 잠깐 살펴보면, 제조기업은 상기업과는 달리 상품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구입하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구 제조업이라고 예를 든다면, 가구 제조업은 가구를 판매하는 상기업과는 달리 직접 공장을 가지고 가구를 제조해야 되므로 가구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가구를 제조하기 위한 원목이라는 재료를 사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재료를 사오게 되면 그 재료가 제조하는 공정에 투입이 될 것이고, 거기에 인간의 노동력이 가미가 되어지고, 또 여타의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또 기계 공구, 기계 장치 뭐 이런 등등등을 투입을 해서 가구가 제조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이때 원목을 사오게 되면 원목이 제조에 투입되어지고 어느 회계기간 이제 월말이든 혹은 분기든 반기든 그런 기간이 왔을 때 사용하다 아직 투입되어지지 않은 원목이 있을 겁니다. 또한 제조 중인 가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제조가 끝난 제품의 형태인 가구가 있는데 걔는 이제 팔린 애와 안 팔린 애 이럴 때 이제 안 팔린 애 이런 애들이 이제 재고 자산에 속하게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팔려나간 그 가구의 제품 원가를 구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팔린 그 가구의 매출액으로부터 팔린 가구의 그 제조 원가를 차감함으로써 이제 제조기업의 매출 총이익이 구해지고 그 다음 단계는 상기업에서 배운 손익계산서 체계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이와 같은 흐름을 갖게 될 겁니다. 또 하나의 그 측면인 관리회계적인 측면은 첫 번째로 원가 통제를 위한 원가 자료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원가는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발생한 원가가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를 그냥 발생한 원가만을 집계한다면 우리가 알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전에 이제 어떤 정해진 특정한 작업 조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가했을 때 사용되어졌을 원가를 먼저 설정을 해보고 그것과 사후에 발생한 실제 원가를 비교를 하게 되는 이러한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이런 애를 이제 후에 나중에 관리회계를 배울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표준 원가 계산 제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표준 원가 제도, 스탠다드 코스트.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를 계획하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생산량이 있을 것이고요. 그 생산량을 전부 생산해서 판매하게 될 때 향후에 내년도에 예산은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편성하게 되는 예산 편성을 위한 원가 자료도 제공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리회계적인 측면으로 원가회계가 기여하는 부분은 어떤 특수한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 자료의 제공입니다. 특수한 원가 그 의사결정이라 함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해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품 제조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를 공장에 뭐 남은 어떤 그 공간도 있고 이래서 이 부품을 직접 부품까지도 우리가 직접 제조할 수 없을까? 제조하는 것이 더 외부에서 구입해 오는 것보다 더 싼 것인지 원가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한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이러한 것들이 특수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즉 어떤 부품의 자가 제조 혹은 외부 구입 여부를 판단하는 이러한 그 원가 자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특수한 의사결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어떤 뭐 다른 지금 가구 제조업만 하고 있는데 가구 제조업이 아닌 뭐 주방용품도 제조하는 기업을 공장을 하나 더 세워볼 것인가 뭐 신규 사업이겠죠. 이러한 검토들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인 어떤 특수한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자료 제공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원가회계 실무의 기본 요소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원가회계를 이제 실무를 혹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교재를 보면은 맨 교재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원가 계산 준칙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원가회계 시스템은 현재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회계 시스템
혹은 ERP 시스템 등을 통해서 지금 형성이 돼 있어서 활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 계산은 1회계 기간은 보통 1년이지만 원가의 집계와 그 계산은 주로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입니다.